또한 저희가 이 저녁에 정혜살 교수님과 함께 이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훌륭한 기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아직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어, 참석하여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도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저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수업을 준비해 주신 정혜상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다들 그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아직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지만 오늘 하트 시그널 저희가 할 내용들은 오늘 원래는 사실은 데이트 피드백 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이트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실전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시간을 뭘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야유회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야유회를 어떻게 좀 즐거운 시간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번 시간을 그 그래도 괜찮은 회복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내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아직 뭔지는 잘 모르시죠? 뭔지 잘 모르지만 그 이 제목은 사실은 그 어디 다른 원래 프로그램에서 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본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그래도 괜찮은 회복해 쳐보시면 그 여자 아이돌 중에 한 명이 자체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그래도 괜찮은 회복해서 나누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몇몇 교회 선지자들의 결혼 스토리를 결혼 이야기들을 좀 같이 몇 가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또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질의해보고 또 답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는 시간으로 좀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제가 스페셜 게스트를 초대를 한 명 하긴 했는데 그 제때 들어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신은 제가 못하지만 혹시 올 수 있으면 스페셜 게스트도 일단 잠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하트 시그널 우리 여덟 번째 만남 그리고 부제는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회복해 부제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보고 싶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화면을 켜주시고요. 다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몇 가지 좀 오늘 그 교회에서 그 선지자들의 결혼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좀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풋풋한 시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커플입니다. 어, 보이시죠? 네. 첫 번째 커플은 바로 헨리 비 아이링 회장님과 캐슬린 존슨 아이린 자매님 커플입니다. 그 최근에 자매님이 돌아가셔서 아마 이 커플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그 요거를 사실은 나눠드렸어요. 그 자매님 돌아가셨던 것을 나오는 그 자매님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일생을 정리해 놓은 기사를 좀 공유 드렸는데 그거 혹시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사를 살펴보시면 정말 그 결혼 생활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아이린 자매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또 아이린 회장님을 그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동등하게 서로를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남편을 설득해서 직장을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자신이 또 자매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발전해 오셨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로 잘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는 영상으로도 한번 예전에 보셨는데요. 혹시 안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1961년 보스턴에서 그 캐슬린 자매님이 여름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영적 모임에 참석했는데 아이린 회장님이 하버드생이었대요. 하버드생이면 저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명하고 좋은 학교죠. 그 아이린 회장님의 아이린 회장님도 하버드 다니셔서 굉장히 그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유명하시지만 아이린 회장님의 아버지가 더 유명해요. 아이린 회장님의 아버지는 노벨 물리학상 후보였어요. 알고 계셨나요? 아, 모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 계셨군요. 아, 네. 그 찾아보시면 아이린 회장님의 아버지는 이게 수상은 못 하셨는데 노벨 물리학상 최종 후보까지 선정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린 회장님이 지금은 아이린 회장님이 더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건 아이린 회장님의 아버지세요. 어, 그런 상황이지만 제일 일단 저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일단 결혼할 때 머리가 벗겨져 있다. 어, 저게 가장 슬퍼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 그때 만났을 때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되고 싶었던 모든 선한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 주에 바로 데이트를 시작하셔서 1년 뒤인 1962년 7월 19일에 유타 로건 성전에서 결혼하셨습니다. 캐슬린 자매님의 주요 노력은 그 계속해서 남편을 지원하고 조언을 전하고 어머니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어머니의 역할에 헌신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것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상에서 본 장면이 이제 마장 밑에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드리면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상호 보완적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차이점은 저희를 분열시키기보다는 하나로 결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헨리비 아이린 회장님께서 자매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종교 지도자 앞에서 말씀하셨던 발언이었어요. 아이린 자매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흔히 치매라고 하죠. 이제 그런 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그 병을 앓으신 다음에 그 아이린 회장님께서 자매님을 간호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그 힘드신 것도 힘드셨지만 힘드신 것은 뒤로 하고 그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 서로의 같이 있었던 기억이 지워지거나 혹은 더 이상 이렇게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름다운 커플은 이제 한 분은 제1회장단의 제1보좌가 되셨고요. 한 분은 이제 그 생을 마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커플이었습니다. 두 번째 커플 소개해드립니다. 조금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회장님과 바바라 보엔 벨라드 자매님의 모습입니다. 어, 일단 잘생겼죠? 벨라 장로님이 젊었을 때는 저렇게 날씬하고 젊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 보시는 것도 쉽지 어려운, 이게 찾아보지 않으면 못 보니까 되게 날씬하고 코도 오똑하고 일단 머리도 검은색이고 키도 큽니다. 자매님도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그, 그 벨라드 장로님도 사실은 벨라드 장로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벨라드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이라고 먼저 12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이 사도셨고 아버지 때를 이제 건너뛰고 손자 때에 와서 다시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께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으셨다는 것도 참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농담은 이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에휴, 그래. 사도도 인맥이지. 이런 얘기도 어떤 사람들은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그 중용으로 부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벨라 장로님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3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유타 대학교에서 열린 그 환영의 날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의역으로 번역한 건데 영어로는 헬로데이 댄스래요. 헬로데이 댄스. 그래서 여기에 그 관습이 뭐냐면요. 이렇게 춤을 추다가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형제를 탁 태그해요. 태그하면 그 형제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탁 치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매를 다시 받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추다가 또 누가 툭 치면 또 뒤로 가서 떨어져 나가고 그게 비켜줘야 된대요, 무조건. 안 비켜주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그하는 이따 나중에 이제 이 영상도 한번 이 관련된 영상도 나중에 다다음 주 2주 뒤에 보실 건데요. 태그하는 그런 형태의 댄스라고 합니다. 요거 재밌겠죠? 독신 때 한번 여러분 무도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을 때 형제가 그 형제 같이 춤추는 형제 태그하면 그 형제 떨어져 나가고 내가 대신 춤추는 재밌겠죠?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선교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자매들과 함께 춤출 수 있었는데 무도에서 아름다운 파란 눈의 금발의 2학년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같이 갔던 친구였던 딕 해리스라는 형제님이셨대요. 근데 그 형제님이 내 친구 러셀이 이 자매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허락도 없이 그 바바라 자매님과 함께 주는 청년을 태그해서 이제 보내버리고 그 데려와서 그 장로님한테 소개시켜 준 거죠. 그 장로님도 한눈에 반하셨대요. 진짜 한눈에 반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딱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이제 만나고 이제 마음에 들었으니까 귀한 선교 사겠다. 여러 가지 욕망이 불끈거리잖아요. 나 결혼하고 싶다의 욕망이 불끈거리고 있잖아요. 귀한 선교사로서.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이 했었지만 바브라 자빈이 그때 인기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스케줄표가 진짜 꽉 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꽉 차 있었대요. 심지어 그 중에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바브라 자빈이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라드 회장은 선교 사업을 통해 낙담에 직면하더라도 끈질기게 견디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저는 끈질기게 견디는 법을 배우다 차였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일단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선교사 기법을 잘 사용하셔서 11개월 동안 끈덕지게 데이트를 신청하셨고 11개월 뒤에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11개월 뒤에. 뭐 김인재 형제님 뭐 저런 친구를 먼저 보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디캐리스 같은 친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좀 두셔야 되고 먼저 그렇게 인기 많은 자매면 사실 그 해리스 형제가 먼저 태그하고 자기가 만날 수도 있는데 소개해줬다는 것도 참 좋네요. 어, 태그 대신 펀치가는 그렇게 하면 이제 잡혀가겠죠. 미국은 경찰 무서운 동네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도 보셨습니다. 그 두 분은 행복하게 살고 계셨고요. 자매님도 돌아가신, 이미 찾아봤어요. 딕은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다고요? 이거 찾아보셨군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결혼 스토리 일화였습니다. 그래서 벨라드 장르님 잘생겼습니다. 지금도 물론 멋있어 보이지만 지금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조금 아마 여러분 못 보셨지 않나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 살아계신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저는 봤습니다. 저는 살아계실 때 제 첫 번째 교회 회장님이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고 살아있을 때 두 번째가 이제 에드테프트 벤슨 회장인데 킴볼 회장님은 뭐 제가 너무 어릴 때니까 거의 인식도 못했고 벤슨 회장님이 저의 가장 인상 깊은 첫 번째 교회 회장으로 남아 계신데 젊으셨을 때입니다. 자매님 이름이 플로라 아무센 자매님이셨고요. 농부셨어요. 에드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농부셨고요. 벤슨 회장님의 그 이력 중에 하나는 농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대통령이 지명해서 농무부 장관으로 10개월인가를 봉사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도 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원래는 어제 젊었을 때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1920년이었고요. 그리고 21살의 에즈라 탭트 벤슨 형제가 가족의 농장이 있는 아이도우주 휘트니에서 로건으로 옮겨가서 그 당시에 유타 농업대학교, 현대 유타 주립대학교래요. 그게 현재 유타 주립대학교에 등록을 했고요. 캠퍼스에 앉아 있다가 한 젊은 여성에게 마음을 뺏겼는데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말이야, 저 여자와 결혼할 거라는 느낌을 방금 받았어. 친구는 이 말을 거의 장난처럼 했대요. 진짜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장난처럼 느꼈지만 친구들이 말하기엔 목동이 보기엔 너무 인기가 많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에즈라의 답변은 그럼 더 흥미진진하겠구만. 이게 답변이었대요. 재밌죠? 그래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플로라 자매님은 에즈라 탭트 벤슨 형제가 자기 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불을 쌓기 시작한 청년임을 알아봤대요. 그리고 벤슨 회장님은 조금 능력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까 아이린 회장님 1년, 벨라 회장님 1년 걸렸는데 벤슨 회장님은 6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 9월 1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임봉되셨고요. 그 자매님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대요. 그 가족에서 그게 바로 농부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벤슨 회장이 농부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화가 됐고 또 에즈라를 현실적이고 현명하며 견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에즈라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사람인데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한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은 탭 벤슨 회장님을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며 이 작은 고장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그가 좋은 사람임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65년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요. 요건 나중에 이따가 컨택어스에 이분들의 그 결혼 스토리가 또 담긴 내용들을 아예 PDF로 제가 읽어보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죠? 에저테프트 벤슨 회장님, 저의 첫 번째,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교회 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인데요. 토마스 S. 몬슨, 그리고 프랜시스 제이 몬슨 자매님. 그 몬슨 회장님 되게 젊지 않나요? 어, 몬슨 회장님의 이력으로 따지면 이분은 물론 밖에서 일도 많이 하셨는데 교회의 이력이 거의 그 지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이력입니다. 22살의 감독이었고요. 22살의 감독이었는데 와드에 미망인이 7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돌봐야 될 미망인이 76명이 있는 최소한 뭐 적어도 300명이 넘는 회원이 넘는 와드의 감독을 22살에 했습니다. 그 31살인가의 스테이크 회장이었고요. 31살인가 32살의 스테이크 회장을 했고요. 32살인가의 선교부 회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34살에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몬슨 회장님이 교회 회장이 되었을 때 사도직을 이미 한 40년, 50년 가까이 수행하신 다음에 사도가 되셨어요. 그 몬슨 회장님이 계속 그 제로 회장단 보면 1보자, 2보자, 2보자, 1보자, 1보자, 2보자 이렇게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계시다가 몬슨 회장님이 처음 교회 회장이 됐을 때 제가 농담처럼 드디어 몬슨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2000년대 이제 아마 여러분 몬슨 회장님은 이제 기억하시죠? 몬슨 회장님부터는 기억하실 법하죠. 그 전에 이제 하워드 W 헌터 회장님까지는 고든비 힝클 회장님, 하워드 W 헌터 회장님까지는 기억 못 하실 것 같고 고든비 힝클 회장님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2000년대 초반이니까 초반까지 하셨으니까 몬슨 회장님이 결혼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다가 처음 만난 얘기는 안 적어놨는데 이것도 제가 이게 그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몬슨 회장님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진짜 예쁜 여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여성. 내가 진짜 만나보고 싶은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어, 그 옆에 누가 이렇게 남자가 한 명 이야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남성을 봤더니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사람 같아. 근데 내가
인사 정도는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는 같이 나온 사람인 거를 이제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하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그 길을 건너가지고 나의 오랜 친구 안녕 이러면서 그 형제님한테 먼저 그 형 친구한테 먼저 말을 걸었대요. 근데 그 친구도 어렸을 때 본 친구고 뭐 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시죠? 누구시죠? 이랬더니 나 몰라 나 몬슨이야 나 무슨 너 어디 학교 나왔잖아 이랬더니 그래 나도 거기 나왔지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몬수 회장님 가시면 그래서 이 여성은 누구지? 이렇게 소개시켜달라고 바로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자매님을 처음 만나셨고 그렇게 시작으로 결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요 정도 뭐라 하죠? 맷집은 있어야 그 돌진력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돌진력은 있어야 돼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 걸고 어 12개월 동안 끈질기게 설득하고 다 그렇게 되죠. 근데 피카츄처럼 돌진하기 메모메모. 피카츄처럼 돌진하면 이제 감전됩니다. 조심하시고 여기 보신 모범들처럼 돌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이제 처음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데이트를 할 때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거든요. 첫 데이트를 했을 때 이제 자매님을 데리러 갔는데 그 여기 이제 써 있는 거죠. 프란시스를 처음 만난 날 저는 그녀가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후 주님은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고 저는 그녀에게 사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개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몬슨 스웨덴 이름이 맞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군,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다른 방으로 가서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그 사진 속에는 모자를 쓰고 몰몬경을 들고 있는 두 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몬슨 형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 일라이어스 몬슨이라고 하네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분은 제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분도 스웨덴에서 선교 사업을 하셨어요. 어, 프랜시스는 아버지는 그 눈물을 흘리셨고 그의 가족이 스웨덴에서 살던 당시에 일라이어스 몬슨 장로, 즉 작은 할아버지가 몬슨 회장님의 작은 할아버지가 그 그 선교사로서 이제 방문해서 복음을 가르쳤던 선교사였던 거죠. 되게 대단한 우연이죠. 인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데 그 프랜시스 자매님의 아버지가 몬슨 회장님의 뺨에 입을 맞추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우시면서 몬슨 회장님의 뺨에 초면에 입을 맞추셨대요. 고맙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야. 사람의 자손이구만 이러면서 그 뺨에 뽀뽀를 하고 너무 이제 그 여러분이 그 표정을 봐야 되는데 진짜 그 몬슨 회장님 표정이 그 연차대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표정이 진짜 그 당황하고 저기 한 표정을 막 재현하세요. 그리고 나서 원수 회장님이 이제 프랜시스도 바라봤대요. 너도 뽀뽀해줘 이렇게 프랜시스 자매님도 바라봤는데 프랜시스 자매님은 코트 가져올게 하고 도망갔다고. 그게 첫 번째 데이트 때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사천리죠. 일단 작은 할아버지가 내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침례 주려고 가르쳤던 선교사라는 게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두 분은 결혼하실 수 있었고 백년 해로를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몬순 회장님도 자매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제 항상 보시면 선지자들은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항상 같이 다니시잖아요. 연차대회 때도 항상 같이 앉아 계시고 이게 위치는 다르지만 하여튼 같은 곳에 앉아 계시고 그러신데 자매님이 돌아가시면 일단 빨리 늙으십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은 형제님이 먼저 돌아가셔도 빨리 안 늙어요. 잘 유지하십니다. 하지만 형제님들은 자매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 넬슨 회장님이 왜 100세까지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자매님이 젊어서입니다. 농담이에요.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옥스 회장님이 왜 젊으신지 아십니까? 지금 오래 사신지 아십니까? 자매님이 젊으시기 때문입니다. 역시 농담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나중에 결혼하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자매님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였어요. 몬순 회장님도
그 전에 힝클 회장님도 막 그렇고 몬스 회장님도 그렇고 자매님이 돌아가셨을 때 급격하게 야위시고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서 연하 메모 하셨는데 김재성님 연하가 답이 아닙니다. 연하가 답이 아니라 자매가 건강한 게 답입니다. 그렇다고 또 건강 막 체크해서 건강검진표 가져오라고 하지 마시고 자매가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일도 하셔서 돈도 버셔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주셔야 되고 또 데이트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그 아까 처음 다시 말씀드렸죠? 오늘의 주제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래도 괜찮은 회복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힐링이 되셨나요? 사도님들의 사도님들의 결혼을 보시면서 젊은 시절을 보시면서 좀 위안이 되셨나요? 그 사실 이분들도 결혼을 하시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다들 결혼하셨는지를 살펴보시면 사실 우리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들 그 음, 뭐죠? 그막 특별해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으니 나와 결혼해 줘. 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런 거가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이 데이트 데이트하고 차이기도 하고 끈기를 가지고 11개월 동안 노력도 하시고 여러 과정을 다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위한 짝이 꼭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계속 노력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오늘 회복회의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이자 마지막 순서가 될 건데요. 아마 그 음, 두 번째 순서이자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순서는 그래서 나의 고민이 뭔지도 제가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회복해. 그래서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질문들을 좀 털어놔보고 가능하다면 서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면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사실 지금 이제 그 링크를 하나 드릴 텐데요. 질문들은 지금 보고 계신 질문이에요. 패들릿 링크를 하나 드렸고요. 여기 가져가셔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질문들을 막 적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적으실 때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도록 조금 질문을 드렸어요. 내가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보고만 해서 그렇게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답을 얻고 싶은 질문들이 혹시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적어 놓고 다들 오늘 우리가 고민을 서로 풀어보면서 좀 서로 나누고 서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두 번째 시간을 좀 기획해 봤습니다. 다만 이걸 공개적으로 질문을 그 뭐라 하죠? 고민을 얘기하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드린 패들릿 링크는 그 다 익명으로 고민이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고민들을 적으셔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러니까 뭐 꼭 데이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는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그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직장도 필요하고요. 직장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집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너무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내가 뭐 혹시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된다. 이런 것도 괜찮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떠한 질문이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민이나 여러분이 답을 얻고 싶은 어떠한 질문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이해되시죠? 시간을 잠시 드릴 텐데요. 그 잠시 시간을 그
드릴 테니까 적어보시고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가 아닌 그 회복회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공개할 텐데 들으면서 좀 적어보시죠.
지면 들리지 않는 노래를 부르다 까무룩 네 품에서 잠들까 나을 수 없는 맘을 붙잡고 부서지는 머리카락만 지며 들리지 않는 노래를 부르다 까무룩 네 품에서 잠들까 길을 걷다가 네 이름을 적어 사랑스런 속삭임이 되는 방법 겨울이 오면 하얀 춤을 추겠지 알 수 없는 내일 같은 곳에서 너의 생각 속에는 소리 없는 기쁨 너의 느낌 뒤에는 불리지 않은 노래들 아주 조용한 너의 이야기 너의 오늘 속에는 깨어있는 기억 너의 오후 뒤에는 바라보는 내일들 아주 힘겨운 너의 이야기 너를 만나기 전에 다녀왔던 곳들 멀리 떠나기 전에 머무르는 곳들 우리가 있는 오늘 이야기 라라라라라라
미워지는 느낌들 아주 가벼운 너의 이야기 너의 웃음 속에서 잊혀지는 사람들 너의 울음 뒤에서 눈을 감는 사람들 아주 외로운 너의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린 사람들 아주 멀리 다녀 조금의 사람들 여기 머무는 우리 이야기 자, 환영합니다. 잘 적으셨고요.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보는 과정을 같이 겪으면 좋겠는데, 제가 화면을 새로, 질문이 보이시죠? 보이시기는 하죠? 음, 안 보이는군요, 거기서는요. 지금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까?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제일 쉬운 질문이 정혜상 형제님 결혼 썰 듣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잠깐 모셨거든요. 되게 급박하게 불러서 지금 저를 욕하고 있는 게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제 아내인데요. 그, 지금 저희 정진아라고 자매로 이름이 들어왔는데, 자매입니다. 그, 환영하고요. 질문 선택 성공이라고요? 뭐, 성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제 자매의 입을 통해서 결혼 얘기를 듣고, 저도 보태겠으면 보태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왜곡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자매의 입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매님, 뭐 좀 얘기 좀 하시죠, 먼저. 결혼 얘기. 근데 이 썰을 어떤 버전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너무 분량이 달라지는데 지금 다른 질문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확신이 드셨나요? 100대 1, 100대 1의 경쟁률. 확신? 글쎄요. 저는 확실히 지금 정말 짧게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되게 없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내가 누굴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이런 '어떤 사람을 찾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그냥 저는 다 훌륭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좀 단점이다.' 이렇게 그런 거를 잘 못해 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는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저희 형제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사귀자고 먼저 했지만 사귀지 말고 결혼하자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알겠어.' 그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버전이고요. 풀 버전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언제 수업 잘생겨서 결심한 건 몇 %였냐고요? 아. 어디 계시지? 김민재 님이 누구시죠? 잠깐만요. 여기 계시구나. 글쎄요. 근데 이건 솔직히 물론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 지금과 무척 다르기는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잘생겨서 결심한 건 몇 %였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저 오빠 너무 잘생겨서 결혼하고 뭐 사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기보다, 물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꼴 보기 싫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고, 진짜로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어 나를 본다면 '난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 제가 제일 사귀어 보고 싶은 사람이 이제 이분이었는데, 제가 사귀자고 했을 때 "사귀지 말고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네. 대답이 좀 되셨을까요? 생략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계속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이미 실패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 뭐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봤고요.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또 다 신앙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괜찮은 사람, 그냥 괜찮은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신앙이 있는 자매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만으로 만나면 2주밖에 못 사귀더라고요. 2주 만에 깨진 적이 있거든요. 어, 한창 이제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는데, 28쯤이었는데, 27, 28 이때 제일 결혼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고 어린애랑 재밌게 사귀기나 해야겠다. 이 즐거움을 지금 낭비할 수 없다. 결혼은 어떻게든 되겠지. 어린애 만나서 사귀어야겠다. 해서 막 그때 28, 27 그랬는데 22살짜리 만날 생각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니다. 결혼을 하기 이렇게 즐거움도 있지만 이제 그 즐거움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또 그 자매에게는 굉장한 신뢰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들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기준이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뭐 다 기억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걸어갈 때 귓속을 보고 귀가 깨끗한지를 확인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팔 뒤꿈치가 깨끗한지 확인하고, 걸어갈 때 발 뒤꿈치도 봤고요. 발톱도 하고 손톱도 깨끗하게 깎는지도 봤고요. 머리 길이를 어느 정도로 청결하게 유지하는지도 봤고요. 뭐 별걸 다 봤습니다. 일하고 있으면 뭐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부름을 봉사할 때 뭐 이 자매는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내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도 봤고요. 뭐 별걸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일만 하죠, 많이. 물론 이걸 밖으로 내뱉은 적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뭐 이렇게 내뱉은 적은 없지만, 지금 설진우 형제는 거의 저 사람 도대체 결혼을 어떻게 한 거지 하는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을 좀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기준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관점들을 이게 목록들을 이렇게 지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써서 지운 건 아니었고, 머릿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우기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죠. 누구랑 결혼하는 게 맞을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차에 떠오른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 명만 떠올랐으면 무조건 달려갔을 텐데, 2명이
두 명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명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두 명이 떠올랐고 그 중에 한 명이 제 자매였는데 그 당시에 제 자매가 아까 사진 보셨지만 되게 날씬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되게 자매 입장에서는 제 자매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뚱뚱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받아줬죠. 음, 그래서 제 자매가 자존감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결정을 했을 때, 내가 몇 가지를 포기하더라도 이 자매랑 결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자매한테 그 당시에 이제 네이트온으로 말을 걸었죠. 지금 카카오톡이면 그 당시에 네이트온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이트온으로 컴퓨터 켜서 말 건 다음에 야, 내일 만날래?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했는데 제 아내가 저랑 이제 데이트 해보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오오오 되게 갑작스럽지만 이제 그래도 하고 싶었는지 만나자고 했는데 그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네이트온에서 그럼 자 이제 채팅으로 말해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자매가 채팅은 좀 아닌 것 같다.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교회가 끝나고 한 오후 2시였나요? 3시였나요? 그때쯤 제 둘이 아내가 그 당시에 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성전 하와이 성전 옆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7월에 8월에 7월 말에 결혼한 지 20 졸업한 지 이제 20 몇 년 만이죠? 하여튼 거의 16년 만에 16년 만에 그 장소를 다시 갔다 왔거든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렇죠. 그렇죠. 16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사업 그 귀환한 날짜하고 헷갈려요. 어, 14년 만에 14년 만에 갔다 왔는데 네. 하여튼 14년 만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 하고 싶은 말 해라고 해서 제 자매가 뭐 이렇게 우물쭈물 얘기하면서 그래 뭐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나 보자 데이트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나는 너랑 데이트하고 싶지 않다 나는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뜬금이 없죠. 여러분, 저도 그 정도의 무모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님 아까 보신 사도님 스토리처럼 저도 좀 무모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말했고 제 아내가 한 10분 정도 침묵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했던 이 자매의 얘기에 이렇게 그런 흐름에 있어서 다 흐른 다음에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승낙을 해줘서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혼했으면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집에 오면서 이제 집으로 걸어오면서 그 생각부터 드는 거죠. 이게 맞나? 이게 이게 맞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 이거 풀려면 넬슨 회장까지 뭐죠? 제일 회장 땅까지 가야 되는데 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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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진짜 성전 입구 들어가기 직전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 결혼도 다 준비하고 이거 서로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다 했는데도 그 고민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 결혼 딱 했을 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에다가 사귄다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데이트하는 사람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 그 사람이 누구로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5년째가 됐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요. 아들은 이제 5학년입니다. 그게 저희 결혼 스토리였습니다. 제가 결혼 스토리에서 나누고 싶은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결혼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바라던 이상형의 모습들을 하나씩 지워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뭐 지우고 그래 이건 영원한 관점에서 필요 없으니까 이건 없어도 돼 없어도 돼라고 하고서 많이 지웠다고 생각하고 제 자매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되게 교만한 거죠. 자매가 저를 받아들여 준 건데 그래 내가 많이 포기하고 결혼했다 이런 느낌으로 장가를 간 거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래 이건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몇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 아내가 그것이 없는 그런 자질들이나 특성이나 성품들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자매가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들을 아직 완전히 개발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지 자매가 그 자질들을 가지고 있던 것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15년째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제 아내는 저에게 더 훌륭한 사람으로서 저의 배필이 되어주고 있고 또 제가 이런 건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면들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점점 더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놀라고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 자매 앞에다 두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이상하긴 한데 일단 저희 결혼 스토리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긴 버전도 있기는 한데요. 뭐 제 자매가 저한테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세요. 이 어,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들었어. 그렇죠. 이 어색해 얘기도 하지 많이 마시고 했어요. 많이 했는데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되게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하여튼 되게 그랬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왜 네. 갑자기 쑥스러워하시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자, 일단 저희 결혼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매님, 뭐 눈에 들어오는 질문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먼저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답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실 수 있으면. 보고 싶은 질문 있으니까 먼저. 저 여기 밑에 이 부분이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요. 음, 강렬한 감정이 식고 권태기가 왔을 때 음. 여기가 좀 이게 잘려서 안 다예요. 보이는데 이게 다예요. 권태기가 왔을 때 어떤 노력을 해보셨고, 그중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었나요? 이 밑에 이거 툴 때문에 밑이 잘려 보여서 네네. 이 제목에서 본문으로 옮겨가는 폰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권태기가 있었나요? 저희가요? 글쎄 음, 막 불탔던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불이 꺼진 여러분, 적도 없는 것 네, 같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그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아진 막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 다만 근데 예. 시작할 때도 확 불탄 적은 없습니다. 불꽃이 막 터졌던 적은 없어요. 네, 그건 네.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불이 꺼진 적도 없지만 막 활활 타올랐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군불같이 은근히 계속 타는? 네.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진짜 옛날인데 선교 사업할 땐가 제가 리아호나 아니고 엔자인에서 읽었던 기사가 있었어요. 그때 집에 선교사 하우스마다 왜 엔자인 막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기사를 딱 읽었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쓴 글이었는데 그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다고 그러니까 이 권태기가 온 거예요. 이 자매님이 자녀도 있고 결혼 생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앞을 까먹었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이분이 남편을 봤을 때 너무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 내용이 그 엔자인 그 기사에 있었는데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내용만 생각이 나는데 이 자매님이 음 매일매일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 그거를 이제 일기를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진짜 쓸 게 없었대요. 너무 이 사람 쳐다봐도 정말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보다도 못한 느낌이었고 아무 감정이 없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거를 하루에 하나씩만 생각하자 생각해서 진짜 하나씩 어떻게든 썼대요. 정말 쓸 말이 없다고 생각돼도 한 줄씩 어떻게든 감사한 것들을 썼는데 점점 그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감사한 것들이 점점점 늘어났고 어느 시점에 이제 자기가 이제 남편을 봐도 이제 미운 마음이 안 들고 그냥 너무 훌륭하고 고마운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훌륭하고 고마운 게 사랑하는 마음이랑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때쯤부터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그랬어요. 남편을 다시 사랑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게 도와달라.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즉시 막 사랑에 다시 빠지고 이러지 않았지만 그냥 어느 날 아무 뭐 이벤트 이런 거 남편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집에 앉아서 자기는 뭐 식탁인가 어디 앉아서 이렇게 남편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소파에서 뭐 애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그냥 그 순간 남편을 딱 봤는데 갑자기 아, 저 사람이 내 영원한 나의 남편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에 막 엄청난 그 연애 감정, 진짜 그 불타는 사랑이 확 생겨났다고 그 얘기를 엔자인에서 선교 수업할 때 읽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그 얘기 해드리고 싶네요. 그냥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고 이 사람이 뭐 연인이든 뭐 동반자든 가족이든 뭐 간에 그 위치에서 나에게 해주는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마워하는 마음,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얘기를 다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영원한 가족 코너스톤 수업을 하면서 읽었던 제프리아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 제가 지금 여러분 하트 시그널 카톡방에다가 공유 드렸고 혹시 원하시면 네 그냥 이걸로 충분하겠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결혼이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절대적이며 단호하게 선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홀런드 자매와 제가 홀런드 장로님이 그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넘치도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밑부분이 더 와닿는데요. 결혼 생활에서는 수고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아는 좋은 모든 것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래 만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처음 만날 때는 막 두근두근거리고 수고하고 막 밤 늦게까지 새벽 3시까지 통화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지만 예전에 저는 그 손전화기, 집 전화기를 사용하던 시절에 이제 연애를 많이 했는데요. 핸드폰도 있었지만 그 학교에서 옛날에 학교 대학생 할 때 집 전화기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 무선 전화기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무선 전화기로 막 거금을 주고 바꿨어요. 집 전화기를. 학교에서 공짜로 주는 그 기숙사에 있는 전화기가 아니라 무선 전화기로 바꿨는데 무선 전화기를 바꿨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하고 막 통화를 하는데 2시간 통화하니까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빨리 충전하려고 빨리 꽂고 5분 뒤에 다시 들어서 전화하고 또 3분 뒤에 꺼지면 다시 충전해서 5분 뒤에 하고 이런 어떤 순간들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런 수고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좋은 것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저와 아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처음에 막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서로를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제가 먼저 청혼했고 아내도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막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었는지 서로 자식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적어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 사랑하던 서로의 사랑보다 지금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제 아내를 향한 저의 사랑은 커지고 있고요. 저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했던 노력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보시면 저는 아직 세종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수업 하나 끝나고 바로 이제 이 하트 시그널에 들어온 건데 집에 가면 11시 반에서 12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아내를 보는 시간이 아침에 뭐 한 3, 40분, 1시간,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면 30분,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랑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나도 그러면 수고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내가 아침에 항상 제 아들이 학교에 갈 때 같이 운동을 하러 나가요. 그러면 제 아내는 이제 파워워킹으로 이제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씩 막 걷고 이제 운동하고 계단도 걷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내랑 대화도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여러분, 제 아내가 적어도 한 4년, 4년인가요? 3년인가 4년인가를 그 같이 나가서 같이 걷자고 저한테 제안했는데, 나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게으르고 누워 있는 게 좋고 누워 있는 게 좋고 자고 싶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고 뒹굴거리고 싶고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아직 제가 막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짜 막 열심히 하고 있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빼먹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게 저의 최근에 가장 큰 노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네. 이 아내가 지켜보는 데서 얘기하려니까 이게 계속 눈치를 보게 되네요. 음, 그래서 그 뭐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적어도 제 자매가 이야기하고 제가 그 벨라드 장로님 홀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에는 무조건 수고가 따르고요. 그리고 그러한 수고를 계속해서 하실 때 여러분의 사랑은 처음이 가장 컸다가 사그러들고 그것이 잔잔한 불처럼 장작처럼 남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장작처럼 잔잔할지라도 계속해서 장작을 더하고 불을 붙여서 여러분이 헤어지는 순간까지 더 큰 사랑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지금 저는 간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혹시 또 뭐 보시고 싶은 질문 있으세요? 이거 여러분들 질문도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네, 뭐 있으세요? 이 질문 먼저 봤으면 좋겠다. 저 질문 있어요. 네, 그 학생 때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생활적인 면이나 재정적으로 그렇게 뭐 형제님의 상황을 모르지만 보통은 그렇게 잘 준비된 상태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네. 결혼하시고 이제 졸업을 하셨으니까 또 한국에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건데 그때 결혼 생활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재정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게 취업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로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이 진짜 대학교만 딱 졸업하고 무슨 자격증을 따야지 뭐 이런 삼성전자 시험 보려면 사트를 뭐 3개월 전에 준비해야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하지 말라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취업하려면 취업 시장에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미리 졸업하기 전에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뭐 삼성전자에 지원하려면 사트도 좀 미리 볼 준비도 미리 해놓고 막 3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무슨 준비도 막 하고 뭐 면접 볼 준비도 하고 뭐 그 회사에 그 면접 볼 거면 그 회사에 뭐 면접 그 질문 유출된 질문들 뭐 이런 것도 과거 질문들 이런 것도 막 살펴보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 그거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졸업을 다 한 거예요. 인턴십도 안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하고 1년 뒤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아내랑 같이. 졸업을 하고 2010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6월에 돌아온 게 2010년 6월에 돌아왔죠. 6월에 돌아왔는데 이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채 9월에 삼성전자부터 열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냥 회사를 하나씩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집어넣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집어넣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집어넣고 이게 일이었거든요. 매일매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정신적으로 기가 빨리니까 뭐 놀든지 쉬든지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어,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제가 회사를 한 76개 정도 지원했습니다. 76개 정도 지원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미래에셋 같은 데는 면접 보러 갔는데 일요일 날 나올 수 있냐고. 어차피 일요일 날 일은 안 하지만 증권 회사니까 자산운용 회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일요일 날 와서 미리 주식을 좀 봐놔야 월요일 날 일하기 좋다. 너 일요일 날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 갔다 와서 오겠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원래 원칙적으로는 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거의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배가 덜 고픈 거였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군데 완전 최종까지 된 데가 정확하게 딱 한 군데였어요. 그 76개 정도 되는 회사 중에 딱 하나였는데 그게 바로 LS 산전이라는 회사였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취업할 때쯤 알게 됩니다. 이 회사는. 그 LG에서 LG였고요. 원래 LG 산전이었고요. 그 IMF 때 분사돼서 이제 LS 그룹으로 편입됐는데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프로스펙스 요로 다 LS 겁니다. LS 네트워크스 거고요. 그리고 LS 산전이 전국에 우리나라의 전기 기계 여러분이 보시는 변압기, 뭐 차단기 요거의 30%를 먹고 있는 회사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름 대기업 13대 대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유일하게 한 군데를 붙었어요. 그것도 제 능력으로 붙었냐? 아닙니다. 영어로 붙었습니다. 그 영어를 잘한다고 붙여준 것 같아요, 왠지. 면접을 잘했다기보다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저는 그 한 번에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직장을 가질 때 무조건 저는 서울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 고향 있는데 근처를 얻는다고 사업장이 청주, 천안, 부산, 안양 이렇게 안양이 본사고 청주, 천안, 부산이 있었는데 청주가 집인 대전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청주로 무조건 일지방을 썼는데 회사에서는 지방으로 간다는 애가 없는데 얘가 옳았구나 하니까 지방으로 간다니까 옳았구나 하고 저를 그래 청주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청주에서 처음 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재밌게도 이것도 제가 알고 했으면 아주 대박인데 정말 모르고 했는데 청주에만 기혼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사택을 줬어요. 청주만. 다른 데는 독신 기숙사밖에 없는데 청주만 아파트를 줬어요. 기혼자들한테. 그 10평짜리 그 35년 된 아파트를 줬는데 그 아파트를 그래서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회사까지 걸어 다니고 아파트 관리비만 내고 살고 공짜로 살고 그것을 제 아들 낳을 때까지 아들 낳아서 이제 7, 8개월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운이 따랐죠. 근데 이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디까지 이게 다른 질문도 여기 보이는데 재정적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준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해드릴 수 없다입니다. 제가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셔야 돼요. 다릅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행할 때 주님이 날 도와주실 거라는 무대포 정신이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잘 된 케이스입니다. 나름대로 대기업에 다녔고요. 6년 동안 종교원에 오기 전까지 대기업에 있었고요. 연봉도 꽤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승진도 꽤 잘 돼서 뭐 그 여러 회사에서 참 인정을 받고 좀 좋은 높은 위치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퇴사할 때 그 종교원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 미쳐서 애가 퇴사했다. 정 회장이 교회에 미쳐서 회사를 퇴사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질문들은 여러분의 것들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사실은 다른 얘기긴 한데 비슷할 수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거 다른 수업에 있는 얘기예요. 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음, 이게 제가 공유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 질문 보이시죠? 이거 이제 다른 수업에서 했던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어,
그 임신을 이미 2번 해서 아이를 2명 낳은 상태에서 의학적 합병증을 경험했는데 다음 임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더 이상 갖지 않기로 했다. 다른 형제자매는 모두 자녀가 많은데 우리는 자녀가 2명밖에 없어서 죄책감이 든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는 아이를 가지긴 할 건데 여행도 다니고 다른 경험도 하고 싶다. 이거 미뤄도 괜찮나? 이게 두 번째 사례. 세 번째는 나를 가지긴 할 건데 돈이 충분할지 모르겠다. 언제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게 세 번째 사례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신 거하고 거의 떨어지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수업에서 나눴던 대답은 요거였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경전구절이죠. 너희가 행하는 일은 모두 주님과 의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것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고민해서 결정하시고 고민하실 때 거기에 주님을 같이 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 내에서 주님을 꼭지점에 두고 나와 내 짝지와 함께 셋이서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라면 저는 어떠한 결정이어도 괜찮습니다. 때로 어떤 가족은 조금 더 학업을 한 다음에 결혼하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가족은 그래 우리가 뭐 전셋값 2천만 원 정도 방 하나 조그만 거라도 얻을 2천만 원 정도 모은 다음에 결혼하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의논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거 넌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짝과 결정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의논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고 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진아 자매님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방금 그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하기로 재정적인 상황이 넉넉치 않은 신혼생활을 어떻게 둘이 잘 이겨냈냐라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혹시 그런 질문이 맞았나요? 네, 개인적으로 제 주위에 방금 정혜성 형제님 보여주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랑 다 겹쳤던 것 같아요.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하셨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아기를 갖는 것도, 어, 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계속 보면서, 그래서 미루는 것이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담이 되고, 이래서 그분들도 좀 많이 걱정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지혜롭게 대처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음, 저희 형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언급하자면 제 생각에 사람마다 넉넉해라고 생각하는 재정적인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 달에 뭐 이만큼 벌면 난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 이 정도 돈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써서 잘 살 수 있어 하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래서 정말 신혼 때는 돈이 없는 게 맞아요. 솔직히 돈이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그건 부모님 돈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돈이 없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시간은 이렇게 물론 계정적으로 막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그 안에서 모르겠어. 가진 것에서 만족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슬픈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것에서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음, 내가 가진 거 한도 안에서 쓰는 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몇 살
내 나이 몇 살쯤 되면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뭐 내 삶의 이런 시점에 내가 이 돈도 못 써 하는 기준보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지를 그냥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은 신혼 때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신혼 때 막 못했던 거, 야, 이제 돈 있으니까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러지도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또 그 상대방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안 맞으면 솔직히 굉장히 살면서 계속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선교사업 동반자가 했던 말이 있는데 11조를 내는 기준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자매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애할 때 한번 미리 얘기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좀 질문에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른 지침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자립의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돈을 버는 사람,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 안에서의 그 교회에서의 자립의 정의는 뭐냐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능력, 각오, 노력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까?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그럼 여러분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자립할 각오가 있고 스스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 모든 경험들을 자립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주님과 잘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하나 더 드리는데 그 이거는 벨라드 장로님 말씀이에요. 벨라드 회장님 말씀인데 때로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맞벌이까지도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라고는 생각에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이직을 해야지, 맞벌이를 해야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여기에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기본적인 필요 사항과 물질적인 욕망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필요한 금액과 아니면 그 내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만 있어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야,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24평 아파트는 전세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가 욕망이든지 필요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에게는 저희 둘만 살기에는 그 10평짜리 사원 아파트가 정말 좋았어요. 곰팡이도 피고 샤시도 비틀어져 가지고 잘 안 닫히고 힘을 줘서 막 이렇게 끌어당겨서 닫아야 되고 그랬지만 그 집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서 돌이 다 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어, 빚을 조금 내서 빌려서 그때 이제 전셋집을 하나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첫 저희의 시작이었거든요. 어, 그렇지만 좀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고 주님과 상의하시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질문들 아유 아쉽네요. 그래도 대부분 많이 그래도 했죠? 저 이것도 잠깐 나누고 싶은데 결혼에 대한 소망 얘기도 하셔가지고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이거를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쉐리드 자매님 얘기 제가 했었나요? 쉐리드 자매님 말씀드렸나요? 이 씨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이것도 그냥 채팅방에 카톡방에 일단 드릴게요. 이거는 말씀의 일부인데요. 만약에 원하시면 나중에 이거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번역의 정확성을 믿지 마시지만 내용만 이렇구나, 대충 이렇구나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쉐리드 자매님이 교회에서 상호제 회장단에도 있었고요. 본부 여건으로도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CEO고요.
또 강연자고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봉사도 하셨고요. 근데 그 결혼을 못 하셨어요. 지금도 독신이에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그분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간구했지만 아직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 그러나 이 씨름은 그리스도가 저의 구세주라는 지식과 그분의 복음이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지식으로 저를 축복해 주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의감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에이, 어린 친구 만나서 즐겨나 볼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생각도 먹었었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다른 질문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결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시점이 왔을 때 어떻게 나아가는 게 소망을 잃지 않고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어디 있었는데 그,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다 저는 겹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다 있을 때 저는 이것이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내가 불확실하고 내가 준비가 안 되고 회의감이 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놔버리면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일해서 돈을 벌어서 2천만 원 정도를 벌고 예를 들어서 뭐 방 한 칸으로 전세를 얻을 2천만 원 정도를 마련해서 그때는 결혼을 해야지라고 고민을 하셨다면요. 2천만 원을 벌 때까지 데이트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2천만 원을 벌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2천만 원 번 다음에 자, 이제 돈 모았으니까 결혼할 사람 찾아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주변에 혹시 그리고 내가 회의감을 느끼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라도 주변을 계속 살피세요. 누가 괜찮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 자매도 있네. 저 자매는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네라는 것들을 혹은 저 형제가 저런 면을 가지고 있네라는 것들을 계속 같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가 됐을 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거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해야겠다고. 그래, 나는 취직을 먼저 해야지. 취업을 먼저 해야지. 아, 그래, 나는 학교를 먼저 마쳐야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정말 그거에만 몰두하고 아무것도 다른 것도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결정하고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생각보다 다른 부분이 준비가 안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고민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정자매님 뭐 말씀하시려고요? 이 수업이 몇 시까지 아, 이제 하나요? 4분 뒤에 마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처음 들어와 봐서 몰라서 그러는데 이 방이 원래 이렇게 약간 말이 없는 방인가요? 아, 저랑 있으면 말이 없고요. 각자 헤어지면 각자 방으로 흩어지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본인이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오디오가 낄 틈이 없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고 알아가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질문 하신 분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알아보시기를 용기를 내시기를 제가 꼭 당부도 아니고 부탁이랄까?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거 있지만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보고 이 사람이랑 잘 되든 안 되든 그 결과는 뭐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거지만 용기 내서 내 마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야 저 나중에 그 일을 생각했을 때 후회가 없는 타입이어서 저는 이런 경우에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질문 보내주신 분 알아보십시오. 네.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나는 말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해보시라는 말씀드려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또 그런 경험이라도 내가 얻잖아요. 그런 말을 해봤던 경험, 이 사람이랑 그런 대화를 해봤던 경험이라도 남지만, 말도 안 해보면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도 나에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네, 응원을 드립니다. 네.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조금 쉬어가셔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내가 지금 다 기력이 다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살펴보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 모사이어스에서도 베냐민 왕이 할 수 있는 것 이외보다 더 많이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지금 힘들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내가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그렇더라도 그 상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 하시면 돼요. 때로는 그게 손가락 까딱까딱 거리면서 연애 TV 프로그램 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연애 감각을 좀 다시 감성을 채우시고 다시 도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거는 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신의 기준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되느냐 아니면 기준을 낮춰서라도 적당한 선에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저희가 결정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실제로 기준을 조금 낮춰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요. 낮추지 않고 결혼을 고수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똑같아요. 여전히 이것도 주님과 상의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게 영원한 관점에서의 기준인가 아니면 내가 현세적으로 바라보는 마치 귓속이 깨끗했으면 좋겠고 발 뒤꿈치 깨끗해야 되고 팔꿈치가 깨끗해야 되는 것과 같은 기준인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여기 장기 연애 중인데 꼭 성전 결혼을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또 그 협박을 하나 드리자면 요거 해야 승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안 하면 이제 승연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조차 못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계명이기도 하고 어 아까 이제 계명이기도 하고 이 협박처럼 이거 안 하면 승연 못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분이 지상에 온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같은 이해를 가질 준비를 갖춰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녀로서만 살아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처럼 부모로서 경험도 하시게 될 거고요. 또 부모로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어머니, 하나님과 하나님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약 안에서 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전 결혼은 꼭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네.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대충 다 이 질문에 답을 했죠. 조금 덜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부족한 면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복회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 회복회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도님들의 결혼 이야기도 조금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민들도 털어놓으시면서 그 조금 마음의 위안도 받으셨기를 바라고 조금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MVP는 정하지 않겠고요. 다만 이제 그 2주짜리 과제가 있습니다. 요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 2주 뒤에 수업에 쓸 건데요.
이상형 리포트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상형 리포트는 제가 내일 그 리포트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들으신 것 기준으로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시면 나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의 이상형을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누군지는 안 밝힐 거고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하시고 나면 그 그런 자료들을 익명으로 공유하고 그 공유한 다음에 형제들은 이런 자매를 원하는구나. 자매들은 이런 형제를 원하는구나를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깎아보는 작업도 할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좋은 기준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너무 현실적이라서 굳이 이것들은 영원한 관점에서는 지금 가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들도 한번 골라놔서 그 2주 뒤에 저희의 수업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인데요. 그때 이제 스테이크 회장이나 상호제 회장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과제가 있다는 거 길지는 않으니까요. 잘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절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저도 그랬었고 제 자매도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기대하실까를 고민하시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게 만일 손가락을 움직여서 TV 보면서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내 연애세포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전부일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트 싱어를 재밌게 봤습니다. 솔로 지옥도 재밌게 봤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회기도? 어, 제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 살아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종교교육원 수업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저희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얻고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부터 당신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모두가 평안한 밤을 보내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시간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저녁 감사합니다.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